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있었던 이슈 나온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점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남북 경협주들 체크할게요. 지금 푸른 기술이 상한가 부근, 남광, 토건, 재룡전기 등등 대북 관련주들의 강세 이어지고 있죠. 앞서서도 계속 얘기가 됐겠습니다만 북한이 미국과 북미 실무 협상 하자라는 뜻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 대화 좋은 거지라고 이제 맞받아쳤고 장 초반부터 일제히 강세였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과연 며칠짜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시장에서 갈 곳을 잃은 돈들이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었다라는 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아침 공시가 있었었죠. 그 대법원이 증선이 제재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삼바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주가 강세 이런 식이었는데요. 장중 상승분을 좀 절반 정도는 되돌려 놓네요. 지금 1.25%의 상승으로 28만 3,500원 현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JYP 엔터 볼까요? 우선 긍정적인 부분들이 소속 가수들 문제 없습니다. 트와이스 또 이 갓세븐 잘 나가고 있고요. 최근 1년 사이에 나왔었던 있지라든지 스트레이 키즈 이쪽에서 이제 수익이 시작됐다라는 분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조직이 잘 되어 있는 업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오늘 엔터 3사, 대형 3사 다 빨간불 들어오긴 한데요. 그중에서 가장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쪽이 JYP 엔터입니다. 5% 넘는 상승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 주가 볼까요? 지금 양쪽 모두 3% 이상 상승으로 진행이 되네요. LG유플러스의 품으로 CJ헬로가 들어갈 것인가? 그 공정위에 CJ헬로 인수 승인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인수가 되고 난 이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너지 분명히 있을 거야라는 쪽에 이제 또 베팅을 건 투자자들이 나옵니다. LG유플러스 3% 넘는 상승 기록하면서 13,550원 현재 기록되고 있고요. 이번엔 증권사 중에 대신증권 볼게요.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요. 지금 7%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신증권입니다. 자사주 매입 이슈 있었거든요. 이번엔 287억 원 규모. 이번뿐만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있는 자사주 매입 발표였습니다. 주주들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12,700원. 사실 증권주들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아야지 그렇게 또 날아가는 움직임을 보이곤 하잖아요. 과연 자사주 매입 효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챙길게요. 롯데케미칼 최근 들어서 좋은 얘기 많이 나와요. 지난해 초에 50만 원에 육박했던 주가가 지금은 24만 원, 지난달에는 20만 원 위태위태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4% 강세로 진행되고 있는데 석유화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좀 가늠해 보도록 할 거고요. 만도도 볼게요.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에 따라서 이번에 520억 원 정도의 환입금이 생길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 금액이 3분기 실적에 반영되면 3분기 실적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 최근 환율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 또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도 먼저 볼게요. 환율 효과 그리고 충당금 환입 이건 일시적인 요인일 텐데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진짜 이걸로 며칠 더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시장이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시장 여건이 나쁘지 않다. 네. 그 위에서 해서 종목의 어떤 호재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조금 추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면은 상당히 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자동차 섹터가 좋지는 않지만 반대로 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차 효과는 실적 개선이 완성차보다는 제가 보기엔 부품 쪽으로 더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 속에서 진짜 실적으로 어떤 그 시장을 이끌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저는 자동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가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판매 주수는 정체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SUV 중심의 자동차 판매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SUV에 들어가는 부품과 연관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충분히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기능이죠. 이 부분이 상반기 파일럿에 이어서 하반기 베뉴라든지 그리고 기아 셀토스, K5 이렇게 채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자율주행 기능을 했던 그 매출은 전체 12%밖에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율주행 부품 매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바닥을 잡고 돌아서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매출이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만도 같은 경우 주가가 27,000원 부근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현대모비스도 있겠지만은 만도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는 뭐 현대모비스가 더 좋긴 하지만은 현대모비스 대비해서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탄력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한번 주목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바닥에서 이제 돌아서주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추세적으로 가볼 만한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만도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미 접근 가능한 눌림목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36,000원을 돌파를 할 때 추경 매수가 아닌 추적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좋아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도 투자 의견. 뭐 물론 이제 단서가 앞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이 정도라면 시장 대비 선방할 수 있는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종목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면서 투자 의견 좋아요 염두에 두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케미칼 볼게요. 좋은 얘기들이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학도 그렇고 철강도 건설도 오늘 또 뭐 금융주들도 왠지 그 경기가 조금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경기가 좋아질 때 부각되는 섹터들이 네. 뭐 튀어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뭐 세계 경기가 뭐 좋다라는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데 왜 이런가 싶습니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빠지지 그것만으로도 않을 것이다. 충분할까요? 네. 그러니까 소위 그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예를 들면 주가가 갈 때 네. 신규 호재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악재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주가가 돌아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같은 석유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실적으로 그런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은 IT 자동차 같은 대형 수출도 영향을 받지만 석유화학 섹터 같은 경우 특히나 중국 쪽의 매출이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어떤 악재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석유화학 같은 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였던 선반영 가능성, 해소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더 이상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업종으로 들어가서 이제 종목으로 가게 되면 또 갈리게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017년과 비교해서 유가가 비슷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시겠지만은 그 정유준에도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 그리고 석유화학 섹터에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이 주가가 좋지가 않아요. 그거는 좀 공급 쪽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중동산 두바이에서 뽑아낸 에틸렌과 그리고 미국 셰일가스에서 뽑아내는 에틸렌 어떤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과 그리고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전혀 힘을 좀 못 쓰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롯데케미칼만 유독 부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시지만은 최근에 신동빈 회장이 미국에 투자를 했었죠. 그와 동반되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셰일가스 그러니까 낮은 원가에다가 거기서 뽑아내는 에틸렌 가격의 어떤 경쟁력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다른 타사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연유로 인해서 롯데케미칼이 실적 2분기도 부합을 했었고 그리고 3분기도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되면 주가 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어떤 종목으로만 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좀 매력은 있다라 좀 봐집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뭐 업종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가는 네.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롯데케미칼이 보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22만 원대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 좀 거래량이 실려주게 되면서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7만 4천 원까지는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요 어떤 하늘색 거요? 선이 네. 241선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241선 지지받게 되면서 N자형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가가 꺾이면서 반대로 이 241선이 좀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2019년 2월 달도 그랬고 최근에 4월 달도 그랬고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241선 부분까지 돌파는 상승 가능한데 여기서 과연 돌파를 해주느냐. 27만 원대군요. 그렇죠. 27만 5천 원대죠.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하는 점 관건인데 지금 충분히 길석 반등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석 반등으로 좀 추정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27만 원 부분에서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길석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에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따라가시고요. 만약에 또 과거 2월 달 그랬던 것처럼 또 저항을 받게 된다라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12%, 15%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라도 지금 시장 국면에서는 저는 나쁘지 괜찮다라고 않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하시겠지만은 좋아요.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수가 후예요. 오늘은 대체로 조금은 제가 항상 나빠요 이런 거 많이 드려서 네. 오늘은 좋아요를 일부러 찾았어요. 일부러. 다음 종목은 과연 네. 좋아요를 주실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증권 쪽 볼 거거든요. 네. 대신증권 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하겠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는데 과연 이 자사주 매입 효과 이제 회사가 왜 사겠나 올라갈 것을 예측하니까 사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할 때가 네. 있고 또 아닐 때도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일까요? 일단 주가는 오늘 많이 올라가요. 올 좋아요 할 것 같으면 제가 그냥 삼발을 할까 그랬네요. 대신은 이건 아니군요. 약간 중간이거든요. 네, 네. 자사주 매입이란 걸 아실 거예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유통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공급이 100, 수요가 100이면은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공급이 80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수요는 가만히 있더라도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유통주식수가 60%인데 여기서 220만 주 정도 또 매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또 58%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어떤 수급적인 연인으로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오늘 대신증권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힘의 어떤 탄력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네. 한 13,500원 이상까지는 저는 가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지본다라면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액이 상당히 많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쪽과 모레 쪽 그리고 이제 추석이 있는데 일단은 내일 쪽하고 다음 주 쪽에서 만약에 눌림목을 좀 형성을 하게 된다라면은 한번 따라가 볼 만한 자리는 분명히 줄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이 생각하고 아니라요?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오늘 뭐 따라가도 되겠지만 뭐 조정 시에 오늘 가격보다 좀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싸게 사자는 관점에서 뭐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증권 섹터 전체가 뭐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런 차원의 것이. 그렇죠. 뭐 종목 자체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네. 아시겠지만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71% 차지해요. 그러니까 브로커리 수익이 71%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새로운 상품이 나오게 되면서 또 브로커리 수익이 증가할 만한 그런 요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마 좀 힘들겠죠. 예를 들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펀드, 네. 공유펀드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대형사 중심으로 해서 자문형 랩 이런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수익원 창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금 추세적인 상승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투자 그래서 의견은? 상승은 하겠지만은 추세적인 상승은 힘들다라는 관점에서 글쎄요. 좀 그러면 애매한 답변 드려야겠네요. 네. 내일 짝토픽을 만도와 롯데케미칼 둘 중에서 꼽아야 되는데 네. 둘 중에 놓고 봤을 때는 현재 네. 구간에서 어떤 종목이 더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접근한다라면 저는 만도를 줄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네네. 만도 투자 의견 좋아요 찍어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10일 화요일에 거래 마쳤습니다.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수급이 제한적으로 들어왔고요. 지수 역시 하루 종일 보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키워드 당연 이 북한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협주들이 훌쩍 뛰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북한이 미국과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라는 소식 들어오면서 장 초반 경협주들이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률 상위의 경협주들이 일제히 랭크가 됐는데요. 2시 부근 시세가 더 붙은 모습입니다.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시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루 종일 시초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주가 뛰어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유신 24,350원까지 가격 제한폭 가득 채워가면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부산산업도 2시 30분 부근에 상한가로 진입했습니다. 역시 가격 제한폭 가득 채웠고요. 139,500원까지 주가 올라오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데모와 에코마이스터도 역시 경협주를 묶이면서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종가 역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데모 22% 급등이 나왔습니다. 9,350원까지 훌쩍 뛰어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에코마이스터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가격 제한폭 가득 채워가면서 에코마이스터 5,660원까지 주가 5거래일 만에 강세를 보이는 모습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감가 열어보겠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에 마감가입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일제히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도 코스피 비교해서 비교적 소외를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9시 20분 구간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하루 종일 저가 부근에 헤맸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0.4%의 낙폭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623선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코스피는 0.6% 상승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2032.08포인트를 오늘 종가로 잡혔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가 후장 들어서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해줬고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일제히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시총 상위주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이 모두 약세를 펼쳤고 또 외국인들이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되면서 약세를 펼쳤습니다. 시총 상위 중에 오늘 가장 부진했던 헬릭스미스 특징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달 말 임상 3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10거래일 안에 임상 3상의 결과가 나올 모습인데요. 이 시점에서 자회사인 벤처캐피탈 골든 헬릭스를 출범시켰다라는 소식에 일단 시장에 방향을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래도 하락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헬릭스미스가 2.99%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 6%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낙폭은 살짝 만회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헬릭스미스 17만 5,100원에 3거래일 연속 주가 내려오는 모습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정치 테마주가 또 요동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홍정욱 전 의원의 정계 복귀설이 나오면서 홍 전 의원의 테마주가 강세를 시현했는데요. 벽산 19% 가까이 급등하면서 오늘 골든크로스를 단기간에 형성했습니다. 2,115원까지 주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KNN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홍정욱 테마주로 엮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16% 급등했습니다. 장중 오늘 9시 35분 구간에 상한가를 진입했는데 가격 제한 보고 풀리면서 1,53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체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섹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보험 섹터들이 상승률 상위에 올라왔습니다. 저가 메리트가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업종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시각은 없지만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현대해상은 아직도 최저가를 헤매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그래도 좀 가시적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4.7% 상승하면서 18,950원에 오랜만에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해상은 오늘 20일 이평선을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시현하는데요. 3거래일 연속해서 기관들 지수의 흡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해상 2.92% 상승하면서 장중 7%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윗꼬리는 살짝 달아갔지만 그래도 빨간불 유지하면서 24,6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수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일단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하지만 매수 규모를 많이 줄여가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외국인들 152억 원 사들였습니다.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이 1,710억 원 3거래일 만에 매수로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의 연기금이 15거래일 연속 매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은 홀로 팔았습니다. 2천억 원 가까이 코스피 시장 이탈하는 모습 점검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매매 동향 점검해 보시죠. 일단 오늘 쌍끌이 매도가 또 나왔습니다. 4거래일 연속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모두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기관 781억 원 팔아냈습니다. 외국인도 215억 원 동반 매도를 외쳤고요. 개인 홀로 1,049억 원 매수하는 모습 점검해봤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이었습니다.